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의 배두한 엄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이탈리아 와인 여행지는 피에몬테와 우열을 가리기 힘든 토스카나입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인기 있는 도시 피렌체가 중심 도시인 곳이죠. 네, 맞습니다. 이 피에몬테가 와인의 포커스가 완전히 맞춰진 지역이라면 토스카나는 사실 와인보다는 관광지로 더 각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스카나는 이탈리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완벽한 와인 여행지예요. 토스카나는 원래 이제 이 자유도시나 공화국 형태로 발전을 했어요. 이게 네. 무엇인가 하면 국가가 아니라 도시 형태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컸다는 얘기죠. 근데 이 도시공국, 그러니까 자유도시들이 워낙에 막강한 세력을 지닌 곳들이 많아서 이 도시공국들이 유럽의 금융과 무역을 주도하는 엄청난 세력들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들 도시국가는 고대 로마로부터 비롯된 문화적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던 덕분에 자연스럽게 종교, 사상, 철학의 중심지로 발전했고요.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르네상스 발원지가 될 수 있었어요. 저희가 토스카나 와인병을 보면 병목에 그려진 수탉 모양의 로고를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려져 있거든요. 이 토스카나의 와인 역사를 대표하는 사건이 요 토스카나의 검은 수탉과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와인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의 심볼이 되었는데요. 중세시대 토스카나는 도시국가로 발전을 했잖아요. 이때 서열 1위가 피렌체입니다. 2위는 시에나였어요. 두 도시는 중앙에 있는 끼안티 와인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두 도시의 국경이 불분명해서 벌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이를 두고 어느 날 아주 신박한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방법이 뭐였죠? 네, 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우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신호탄 삼아서 이 도시에서 기사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기사가 서로 만나는 지점을 국경선으로 정하기로 한 거죠. 이제 이 선발된 최종의 기사의 체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네, 바로 언제 출발하느냐. 그러니까 출발을 빨리 할수록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실 땅 따먹기 같은 결전의 날이었죠. 그래서 닭이 울면 새벽에 출발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니 피렌체와 시에나에서는 각각 닭이 울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피렌체에서는 머리를 씁니다. 전날부터 굶긴 검은 수탉을 준비해서 닭이 울게 만든 거죠. 이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 성질이 나버린 검은 수탉이 배고픔에 아주 꽃두 새벽부터 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피렌체 기사가 보다 더 빨리 출발할 수 있었고 무려 12km를 더 달려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검은 수탉은 피렌체 용맹을 상징하는 심볼이 되었고요. 20세기 초 결성된 이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 협회는 자신의 심볼을 검은 수탉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끼안티 와인 병목에는 검은 수탉이 그려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토스카나 와인 역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더 있어요. 이건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바로 슈퍼 투스칸의 탄생입니다. 네, 이 슈퍼 투스칸, 슈퍼카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엄청 좋은 차를 보면 와 슈퍼카다라고 부르잖아요. 엄청 좋은 토스카나 와인을 슈퍼 토스카나라고 불러서 이걸 줄여서 슈퍼 투스칸이 된 거죠. 당시 토스카나의 끼안티 지역은 적포도 품종인 산조베제에 청포도인 말바지아나 트레비아노를 블렌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레드 와인을 만들 때 화이트 품종을 꼭 섞으라고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이상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품질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게 정부가 규정한 비율로 청포도와 적포도를 섞어서 와인을 만들기를 거부하는 이제 와인 생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급기야 토착 품종이 아닌 프랑스가 원산지인 국제 포도 품종을 섞어서 와인을 만드는 시도를 하는 생산자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죠. 그것이 바로 슈퍼 투스칸 와인의 시작입니다. 최초의 슈퍼 투스칸 와인은 마르케제 마리오 인치자 델라 로케타라는 사람이 아주 긴 이름이죠. 네. 이 사람이 탄생시킨 사시카이아라는 와인이었고요. 그 다음이 토스카나 와이너리 중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인 안티노리에서 출시한 티냐넬로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두 와인은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두 가문은 사실 이제 혼인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다시 슈퍼 투스카나 효시로 돌아가서 1948년 이 마리오는 토스카나의 해안 마을 볼게리에다가 프랑스의 보르도, 그것도 까베네 소비뇽 포도 품종을 심어놨어요.
그것이 사시카이아를 처음 탄생시킨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까베르 소비뇽이 이탈리아의 그 토질에 완벽히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안티노리에 있었던 아주 능력 있는 와인메이커 자코모 타키스에게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그때가 1965년이었고요. 자코모 타키스의 터치를 받은 사시카이아는 마치 마법처럼 와인씬에 등장합니다. 유명 와인 매거진 디켄터에서 최고의 레드 와인의 사시카이아를 꼽으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자존심 강한 이탈리아인들이 자존심을 구기고 프랑스 품종으로 또 오크통에서 숙성시켜 만든 슈퍼 투스칸 와인. 이것은 당시 허물어져가는 거의 몰락해가는 이탈리아 와인의 미래이자 새로운 시도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 투스칸 와인이라는 건 사실 전통적인 와인이라 보긴 좀 어렵고 현대에 들어와서 약간 전통의 규율이나 규칙을 깨고 만들어진 와인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토스카나에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생산해 왔고 오랜 시간 인정을 받아온 와인들이 있죠, 또. 맞습니다. 네, 그 와인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3대 명품 와인으로 꼽히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와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귀족의 와인이라 불리는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예요.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두 와인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탈리아인들한테 사랑을 받아왔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세계의 인정을 받아온 전통적인 이탈리아 토스카나 와인이다. 참고로 여기서 몬탈치노와 몬테풀치아노는 마을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하면 몬탈치노 마을의 브루넬로 포도 품종. 브루넬로는 산지오베제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네, 어렵죠. 네. 그리고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라고 하면 몬테풀치아노 마을의 비노, 와인이란 뜻인데요. 비노 노빌레, 노빌레는 노블입니다. 귀족적인 와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몬테풀치아노 마을에서 만드는 산지오베제를 가지고 귀족적으로 우아한 와인을 만들어서 이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라고 이름을 길게 붙였어요. 저는 와인 이름도 이탈리아 사람들의 성향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말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네, 와인 레이블에도 다 설명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완벽한 와인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마을 모두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몬테풀치아노는 특히 중세 마을 그대로의 모습을 완벽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관광지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마을을 둘레길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올라가면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중간중간 와이너리들과 와인샵, 그 다음에 양조장 등을 투어할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저렴한 금액 또는 무료로요.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꼭 들려보길 권할 만큼 아주 멋진 와인샵들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와인을 디스펜서에서 뽑아가지고 와인 테이스팅을 할 수 있는 멋진 공간들이 있었어요. 네, 디스펜서는 여기서 와인 자판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새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와인을 뽑아먹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마을 여행도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몬테풀치아노라는 와인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와이너리가 좀 이렇게 있는 편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여행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또 와인 테이스팅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스카나로 간다 그러면은 조금만 차를 좀 몰아서 교외로 빠지신 다음에 안티노리라는 와이너리를 꼭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와이너리죠. 네. 토스카나에서 아마 와이너리를 여행할 건데 어디가 시설이 제일 좋냐라고 물으면 다 입을 모아서 안티노리라고 할 거예요. 거의 와이너리계의 5성급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자랑이자 국보급 와이너리예요. 안티노리는 와이너리 이름이자 이를 설립한 가문의 이름입니다. 무려 1385년부터 와인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와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단한 가문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자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죠. 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제 안티노리 이름으로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합하면은 무려 750만 평이고요. 규모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세계에서 여행한 정말 수백 곳의 와이너리 중에 거의 1순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였어요.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안티노리만큼 저희가 애정하는 와이너리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바로 카스텔로 디 아마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카스텔로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샤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샤또가 성이라는 의미였잖아요. 프랑스어로. 네. 이 카스텔로는 이탈리아로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는 마을 이름이고요. 그래서 아마 성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데 아마라고 불리는 굉장히 작은 중세 시골 마을의 와이너리가 위치해 있고요. 하지만 와인으로는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 네, 맞아요. 특히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마르코 팔란티는 2003년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 가이드 감베로 로쏘 매거진에서 올해의 와인메이커로, 그리고 2년 후 2005년에 다시 한번 올해의 와이너리로 꼽힌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르코 팔란티의 예술에 대한 사랑이 와인만큼이나 엄청나서 그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자신의 와이너리에 초청해서 와이너리 곳곳에 설치 미술을 부탁했어요. 그렇죠. 그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예술가인 이유한 작가도 와이너리에 초대돼서 설치 미술을 남겼습니다. 저희도 그 작품을 직접 보고 왔죠. 네,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설치 미술 자체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지만 와인이 맛이 없으면 안 가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와인도 맛있고 심지어 그 마을 안에 이 카스텔로 디 아마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숙박도 있어요. 거기 심지어. 자고 먹고 마시고 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추천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카스틸로 아마처럼 정말 특별한 와이너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탈리아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 와이너리랑 조금 저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네. 가족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와이너리 자체에서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 일이고 토스카나 같은 경우에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민박처럼 와이너리에서 먹고 자고 힐링할 수 있는 약간 웰리스라고 하잖아요. 웰리스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잘 갖춰진 곳이 토스카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휴식을 하러 토스카나의 와이너리에서 한 달 정도 머무는 게 가능한 거죠. 이건 정말 이색적이면서 토스카나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와인 여행인 것 같아요. 네, 토스카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마지막 이탈리아 여행지 베네토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